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달고, 의도했던 바는 또 뭐고 낭패케 만들었다는 건 또 뭐야? 아, 여기 보니까 그를 편안케 하려고 했던 것이 의도했던 바인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거는 배려, 친절을 갖다가 베푸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데 낭패케 만들었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가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아마도 낭패케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존심을 건드린 것을 말하는 거겠지.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다. 여기에서 이 강도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네. 외로운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도를 위로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강도를 위로하네.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이게 바로 외로운 법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지. 매우 따뜻한 말로 강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이 그따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 근데 요 이웃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강도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이지.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그따위 이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경험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것은 뭔가 이 각박한 세태에 대한 불신,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야. 그것이 매우 강한 것 같아. 개수장마라고 하고 있거든. 비속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지.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 이거는 어리숙한 강도임을 갖다가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었지.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전등을 켜고 싶다? 이거는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겠지. 아, 여기서 어리숙한 강도임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나는 꾹 눌러 참았다. 응? 충동이 일었는데 꾹 눌러 참았다고? 이거는 마음속과 행동이 괴리를 보이는 건데, 아, 이거는 강도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숙한 강도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배려의 마음에서 참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어. 아, 그렇다면 확인하고 싶은 충동은 자존심이 상한 강도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꾹 눌러 참은 것은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이라, 이거는 강도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문간방에는 권씨가 살고 있는데 왜 강도가 권씨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 권씨가 강도 아니야?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그의 실수를 지적했다고? 그리고 훗날을 위해? 뭘 말하는 거지? 대문은 저쪽입니다. 아, 대문은 저쪽입니다. 아, 이게 바로 실수를 갖다가 지적하는 말이구만. 그러니까 여기 실수를 지적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권 씨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훗날을 위해서 지적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배려의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이겠지. 이거는 결국 당신은 강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는 거네. 그건 결국 일부러 정체를 모른 척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 아, 이제 이해가 된다. 여기에서 강도를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어. 그리고 염려를 해. 또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강도를 바라봐. 그리고 칼을 되돌려주기까지도 한단 말이지. 나아가서 이 강도가 돌아가려고 할 때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 그리고 따뜻한 말로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 또 훗날을 위해서 그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단 말이지. 이러한 것들이 이 나가 그 강도가 권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구만. 그렇게 본다면 이때 강도가 말한 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한 강도의 말에 나는 이렇게 말을 해. 이것은 결국 강도가 권씨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말하자 강도가 의심의 빛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났음을 인식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붕괴했거든. 아, 이거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붕괴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여기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란 바로 나를 갖다가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내의 수술비를 나가 대답해줬지. 그걸 말하는 거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군.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강도가 겪은 이 경험은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돈을 받아야만 수술하는 의사를 갖다가 경험한 것이고,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빌려주지 않은 나를 갖다가 경험한 거지. 이 권 씨는 이 나가 수술비를 갖다가 대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 훗날을 위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강도가 아니라 권 씨로 나중에 만날 것을 생각해서 한 거구만, 이게.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망연해 있었어. 이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식한 거지.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이러한 음성상징어라고 하지, 이런 거를. 의태어.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심리적 상태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이 대사는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한 뒤에 한 말이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자부심 또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지. 아,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설픈
강도짓을 하는 빈민이지만 지식인인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네. 여기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권씨의 모습을 느꼈었잖아. 그만큼 이 권씨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랬나? 누가 뭐라고 그랬나? 이 말은 보통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어이, 없음을 드러낼 때 쓰는 그러한 상투적인 말이지.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삼켜져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뭔가 어둠의 이미지인데 이것은 권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구만.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아.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돌아오면서 지쳐놨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잠그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러면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놓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씨가 나중에 돌아왔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건 일종의 뭐 권씨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조치겠네.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도 기거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오늘 위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깜깜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오늘 위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을 느끼게 해주는 묘사네. 아내가 잡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권씨와 있었던 것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은 건데 권씨의 강도짓을 숨기고 있네. 이거는 일종의 권씨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만약에 강도짓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아내는 권씨를 다르게 대할 거 아니야? 이런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요거는 아무래도 요게 그 나의 머릿속에 생각을 갖다가 따옴표 없이 인용한 것 같은데 요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그 권씨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권씨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합리화해주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것은 권씨를 지켜주려고 하는 말로 이해해볼 수가 있겠네.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았다고? 아, 요게 아무래도 아내에게 이 사실을 갖다가 숨겨왔었구만.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다. 뗄 열면은 없어. 전셋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아, 여기 보니까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다가 이쪽으로 돌아 누웠대. 정반대의 행위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뗄 염려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의 행위가 탐탁치 않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구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내가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거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지. 좀 안심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여기서 어리숙한 강도 이거는 바로 권씨를 말하는 거지.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아내의 걱정을 미리 막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권 씨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수술 보조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아, 요거는 권 씨의 행방불명을 이야기하기 위한 상황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권 씨가 행방불명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 씨의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갖다가 짐작해 해주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응? 자신의 방법이 졸렬했다라고 얘기를 하네? 이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거니까 자책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한 방법이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 권 씨가 강도임을 숨겨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게 졸렬한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의가 있었던 거야. 이거는 권 씨에 대한 배려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다? 이때의 결과는 행방불명이잖아. 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 배려 차원에서 한 것인데 배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책이구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 그 복면 위에 드러난 두 눈을 보고 이 사람은 권 씨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구만.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화하는 구길 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아,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본의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권 씨에 대한 배려의 마음인 거지. 이것은 결국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응? 구두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일깨워줬어. 이거는 정체가 탄로날 행위지. 근데 그것을 일깨워줬다는 얘기는 정체를 숨겨준 거잖아. 그런데 영 마음에 걸렸다고? 이거는 반성하는 건데 후회하는 거잖아. 아, 이 사람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자책했지. 아, 여기 보니까 이 일깨워준 거. 이게 바로 이 나의 방법이었네.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후회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마음에 걸렸다라고 하고 있어. 이게 같은 말이잖아. 아, 그렇다면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 요거하고 일깨워준 것 요거하고 성격이 같은 말이라는 얘긴데, 그래도 여전히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왜 후회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 성질의 정도와 그의 운명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만큼 구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 씨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구두코가 유리열처럼 반짝반짝 닦여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빨이 올려져 있을 것이다. 아, 여기 구두코가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것은 자존심이 올려져 있는 거하고 같은 거야. 아, 그렇다면 이거는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된다는 얘기는 그의 자존심을 생각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의 자존심을 생각지 않고 일깨워 주려고 했던 거, 이게 후회된다라고 하는 얘기구만. 그렇게 본다면 이 광빨이 올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켜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었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그가 자존심이 무너졌지.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야. 그것이 행방, 불명으로 나타난 거잖아.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강도임을 잊고 정체를 드러낸 것을 말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가로막았잖아.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건데, 아마 배려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네, 이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배려를, 이 권씨가 배려는 느껴지지 않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야. 이상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내가 스스로를 갖다가 반성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특이해. 사실 돈을 빌려준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 권씨가 강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에게 배려를, 정체를 숨겨준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스스로를 갖다가 잘못됐다라고 반성을 하지? 아무래도 이 사람은 권씨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다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 그렇게 본다고 나가 좀 독특한 인물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갔고 아이들을 딸려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내가 그래도 인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네.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아,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는 건 처음이었다고? 그러면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가 전부였다.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 뭐 이거는 이부자리를 말하는 것 같고, 이거는 주방 도구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부자리라고 하지 않고 주방 도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보잘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것이 전부였어. 아주 공핍한 가정 형편을 느끼게 해주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또 구두가 또 나오네.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그런 자리에 9켤 하나 되는 구두가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자리라. 그렇지, 옛날에는 살림살이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장롱이었어. 그렇다면 이때 이 구두를 매우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 그리고 또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 그랬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두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야.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 쓴 게 3켤레였다.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가라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이상하다. 왜 10켤레지? 여기 6켤레라 그랬고 3켤레라 그러면
9켤레 아니야? 근데 왜 10켤레라 그래?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아,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 아, 그래서 10켤레구나.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은 6켤레, 3켤레인데 지금 비어있는 1켤레가 있다라는 얘기네. 그렇다면 여기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었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구두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네. 아, 이제 알겠다. 이 구두라고 하는 것이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지키려는 자존심을 갖다가 떠올리게 하는 게 구두구만. 이 구두가 만약에 권 씨를 상징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때 비어있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권 씨의 부재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나는 한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한켤레의 구두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구두를 의인화했네.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한켤레의 그 구두는 권 씨를 말하는 거겠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방, 불명을 말하는 걸 거고. 그러니까 권 씨가 자존심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거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권 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갖게 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어설픈 강도짓을 하는 권 씨를 경험해.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웃음을 유발하게 만드는 상황이지. 그리고 또한 이 권 씨가 자존심을 지키려 한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이다라고 하는 느낌마저 들어.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권 씨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야. 전체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는 권 씨에 대한 연민, 동정 이런 마음을 갖다가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야.